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금천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윤정선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와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거급여의 개략적인 내용과 긴급복지지원 사업 중 주거비 부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알아볼 내용은 공적 영역에서의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를 살펴보고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국가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본 다음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우선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 연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5년 이전까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비 안에 명목상 주거비 부분이 포함되어 지급되어 왔습니다. 2014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지역과 가구 원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고 가구가 실제로 지불하는 주거비를 기준으로 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급여 시행 초기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2019년에는 44% 이하 가구에 2020년에는 45% 이하 가구까지로 조금씩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회환경과 각종 보정치를 반영해 정하는 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구가 보장 범위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이나 연령과 무관하며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모든 가구에 지급되는데요. 실제 소득 금액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 등도 포함하여 가구의 소득 인정액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182만 7,831원이며 45%는 82만 2,524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45%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만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역시 우리나라 모든 복지급여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수급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해 가야 될 서류로는 신분증,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 급여를 받을 통장 등입니다. 작성해야 될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가 신청서 앞 뒷면인데요. 신청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실제 살고 있는 주소 기준으로 기입하고 함께 거주 중인 가족사항, 부양 의무자의 인적사항, 급여를 받을 급여 계좌를 기입해야 합니다. 뒷면에는 받고자 하는 급여 항목에 모두 표시를 하면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복지 대상자 요금 감면에 대한 신청도 함께 하시려면 전기요금의 경우 고객번호, 가스요금의 경우 사용자 번호 등을 확인해 가시면 편리합니다. 이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원할 시에는 전화 안내,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병행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 신청일로 간주되고 선정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급여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기간 중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액수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 수급 가구에는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으며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가구 수급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주거비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19개 항목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구에서는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기준에 해당되면 LH에 주택조사를 요청합니다. 주택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수선 내용에 따라 도배, 장판, 창호 교체와 같은 마감재 개선은 경보수로, 단열, 난방공사와 같은 주요 설비 개선은 중보수로, 주방, 욕실, 지붕 개량과 같은 구조 및 주거 공간 개선은 대보수로 구분하고 각각 3년, 5년, 7년의 주기로 지자체의 연간 수선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 개량을 실시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의 경우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241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도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수급 가구의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라면 전액을, 중위소득 30% 초과 35% 이하 가구라면 90%를, 35% 초과 45% 이하 가구라면 80%까지 수선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본인 부담액이 되는 것입니다. 보수 범위별 지원 금액과 별도로 장애인 가구라면 380만 원 이내에서, 고령자 가구라면 50만 원 이내에서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가구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구 원수, 주거 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가가구와 마찬가지로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기준에 해당되면 LH에 주택조사를 요청합니다. 주택조사를 통하여 실제 거주 여부, 주택의 상태와 임대차 계약 사항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전국을 급지로 구분하는데 서울은 1급지, 경기 인천은 2급지, 광역시 세종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을 4급지로 나누고 급지별, 가구 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서울시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는 31만 원, 2인 가구는 34만 8천 원으로 해당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상한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 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이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를 10%씩 증가합니다. 다음 연도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주거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매년 8월 31일까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보증부 월세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더하여 실제 임차료를 계산하는데요. 이 실제 임차료가 수급가구의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가 입금될 때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부분과 월세 부분의 주거급여가 구분되어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기준 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하지만 계산한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를 주거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 1, 중위소득 45% 이하라고 하더라도 생계급여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3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30%는 자기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삭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을 연 이율 4%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더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시 1과 같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 원의 4%를 12개월로 나눈 3만 3천 원과 월세 10만 원을 더한 13만 3천 원이 됩니다.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13만 3천 원 전액이 주거급여로 지급되지만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65만 원인 1인 가구라고 가정해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30%, 54만 8천 원을 초과하는 10만 1,651원의 30%인 3만 495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제외하고 10만 2,505원이 주거급여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 계산은 당사자 상담을 통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대략 계산해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조사팀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정된 수급비는 매달 20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는데요. 공공이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중 일부는 공공기관의 계좌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과거에는 월세 체납으로 긴급 주거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월세를 바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관리비나 공과금 체납에 대한 도움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주택관리비나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은 주거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지원이 되는 주거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는 가구에만 지급되지만 몇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족 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특례 보장에 따른 사용대차의 경우, 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받은 가구,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의 60%로 간주하고 특례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에 타인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사용대차 가구에 대해서도 기준 임대료의 60%를 지급하는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2021년 9월 30일까지 유예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타인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이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는데 만약 실제 주거비를 내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제출하시도록 하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1월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 자녀가 취약,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 세대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이전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주거급여 관련 주요 상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은 폐지 수집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 1인 가구로 자녀 3명이 있어서 수급자 신청은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자녀도 다 힘들게 살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사례와 같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수급자 신청을 해보지 않았던 경우가 꽤 많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과거 수급 신청이 안 되었던 기억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신 사례입니다. 자녀들의 형편도 좋지 않다고 하신다면 수급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고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시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자녀들의 연락 단절, 관계 악화 등으로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우선 주거급여부터 신청하시도록 하고 단절 등의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생계급여 신청을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1인 가구로 전세 3천만 원에 살고 있으며 월세가 부담스러워 더 좋은 주택이 있어도 선뜻 이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여서 당연히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해당이 되지만 지원 내용을 잘 몰라서 상태가 좋지 않은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3천만 원의 4%인 월 10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고 있을 것이고 1인 가구 기준 임대료인 최대 31만 원까지는 주거급여로 지급될 것이므로 월세 20만 원까지는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본인의 추가 부담이 없으니 가능하면 조금 더 상태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전하시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문의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을 때입니다. 사례의 경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300만 원의 4%인 1만 원과 월세 30만 원을 합하여 31만 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돼야 하지만 이사 후 첫 주거급여로 18만 6천 원이 입금되자 깜짝 놀라서 물어보셨는데요. 이사로 주거급여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주거급여의 최초 신청과 마찬가지로 주택조사를 거쳐야 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준 임대료의 60%가 지급되며 확정 이후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됨을 안내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을 위한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본격 운영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주택 바우처입니다. 일반 바우처와 특정 바우처가 있습니다. 월세의 75%와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전세 전환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세 전환 가액이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보증금인 1억 1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서울시의 소액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전세 전환 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주택이나 고시원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것이 일반 바우처입니다. 일반 바우처는 1인 가구에 8만 원, 2인 가구에 8만 5천 원 등 가구 원수별로 일정액이 지원됩니다. 특정 바우처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서울 시내 쪽방이나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자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인데요. 전세 전환 가액 1억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민간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1, 2인 가구에 12만 원, 3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15만 원이 1년간 지원됩니다. 특정 바우처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바우처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바우처를 시행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국가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때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한 이후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즉,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경우 선지원, 후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긴급한 위기 상황입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로 더 이상 해당 주택에 살 수 없게 된 경우,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 나열된 위기사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에 추가된 위기사유로 코로나19로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가 포함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는 소득 기준과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라는 일반 재산 기준,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라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되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긴급지원은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게 되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이 주급여로 교육비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부가급여로 지원되는데 위기사항이 복합적인 경우에는 주급여 종류별로 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주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에 필요시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보자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통은 거소 사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 1, 2인 가구의 경우 38만 7,200원을 상한액으로, 3, 4인 가구의 경우 64만 3,200원을 상한액으로 최대 12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하던 것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가구 상황에 따라 연장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3개월 지원 이후 긴급지원심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데 연장 지원을 결정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중복 지원은 불가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저소득 가구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가긴급복지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의 요구나 복지 플래너, 지역 주민의 발굴로 지원 신청이 되면 지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하거나 담당 복지 공무원의 판단으로 선지원을 하고 지자체 사례회의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기준을 완화하였고 재산 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억 1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위기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가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위기상황이라 하더라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수급자 가구에는 국가긴급복지를 지원하지 못하지만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가능하며 수급자 가정에 필요한 위기를 지원할 때는 주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계비의 경우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구 원수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주거비와 의료비의 경우 가구 원수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빈곤층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해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빈곤층으로 보고 이들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서 살펴본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지자체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만 주는 것으로 본인 부담 보증금은 당사자가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다급한 상황에서 공실이 잘 나오지 않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보다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의 보증금이 필요하며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1억 1천만 원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보증금의 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 보증금을 2%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일반 전세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치구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와 주택바우처,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